공항에 갈 때마다 모든 것이 해마다 더 빨라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반면에 내 몸은 분명히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65세 이상 여행자에게 오늘날의 항공여행은 단순히 느낌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점점 사라지고 직원 대신 앱이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규정은 예고도 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르신들을 잠시 앉혀놓고 어디까지가 권리이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여행을 한다면 이미 시스템은 일반 승객보다 더 많은 보호와 유연성 그리고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시니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조용한 가이드를 열어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20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공항과 항공사의 11가지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고 체력을 아껴주며 복용 중인 약을 보호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행 전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0번째 규칙은 보안 검색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비행기를 다시 타기 전에 65세 이상이거나 그 연령을 넘긴 분과 함께 여행한다면 지갑을 2번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 영상은 모든 일이 이미 꼬여버린 뒤에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집을 나서기도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대부분의 시니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체크인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여행자에게 여행은 더 이상 공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항공사들은 이제 여러분이 앱으로 체크인하고 자동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때로는 얼굴 인식까지 하고 짐을 맡긴 뒤 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 체크인 카운터는 아직 존재하지만 수는 훨씬 줄었고 줄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이 탑승권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안내 표지판이 빠른 수화물 위탁이나 앱 체크인 전용 줄로 안내할 때입니다. 이 줄들은 이미 체크인을 끝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체크인이나 특별 지원이라고 표시된 창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직원이 직접 탑승권을 출력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거의 모든 절차를 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이용해야 하는 시니어라면 더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약 3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항공사 앱으로 대신 체크인을 해주고 탑승권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집에서 미리 출력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손에 쥐고 공항에 도착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여행을 훨씬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휠체어 지원은 왜 너무 늦게 요청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많은 시니어들은 2026년에도 공항에 도착해서 그냥 이동 지원이나 휠체어를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파리 샤를드골 암스테르담 스키폴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형 국제공항에서 조용히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는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는 예약에 미리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은 도와보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요청한 사람들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긴 터미널을 혼자 캐리어를 끌며 이동하거나 탑승이 시작되는데도 홀로 남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하지만 사용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또는 예약 직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전화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중단 없는 이동 지원을 추가해주세요. 이 문장은 단순히 휠체어를 요청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표현입니다. 즉 공항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계속 함께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긴 거리 이동 오래 서서 기다리는 시간 게이트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이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 부담이 된다면 이동 지원을 막판에 부탁하는 호의가 아니라 항공권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히 일찍 한 통의 전화만 해도 비행기에 오르기 전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여유 있게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휠체어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더 일찍 탑승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규칙 휠체어 없이도 시니어가 우선 탑승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우선 탑승이나 보조 탑승이 휠체어 이용 승객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항공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 경우 균형에 문제가 있거나 오래 서 있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비록 혼자 힘으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더라도 이러한 상태를 이동 제한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접근성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보조 탑승이나 우선 탑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약 시점이나 이후에 항공사에 연락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제 예약에 이동 지원 및 보조 탑승을 위한 특별 서비스 요청을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요청은 항공권의 특별 서비스 요청 즉 SSR이라는 내부 표시를 생성합니다. 이 표시는 탑승 게이트에서 여러분의 탑승권에 반영되고 보조 탑승 또는 우선 탑승 그룹과 함께 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줄에 서서 절반의 승객이 먼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좌석에 도착하기 전부터 무릎과 균형 체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탑승 과정이 한결 수월해지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동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 여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규칙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규칙, 동반인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공항은 본래 혼잡한 공간이며 이동 지원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배우자나 자녀 동행인과 떨어지는 순간 스트레스는 금세 공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동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받는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접근성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동반자를 함께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동반자는 보통 보안 검색을 함께 통과할 수 있고 탑승 직전까지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체크인이나 탑승구에서 단순히 우리는 함께 여행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며 저는 이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탑승권을 연결해주세요. 이 표현은 시스템에 서로 다른 탑승 그룹으로 나누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경우 동반자는 여러분의 우선 또는 보조 탑승 그룹에 함께 포함되어 직원들이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공항까지 배웅만 해주는 상황이라면 일부 대형 공항에서는 동반 통행 허가증을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여러분과 함께 보안 검색을 통과해 탑승구까지 동행할 수 있고 좌석에 앉는 것을 도와준 뒤 탑승이 시작될 때까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요청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이 탑승구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동반 통행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공항과 보안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흔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쯤 물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을 차분하게 통과하고 나면 다섯 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이 규칙은 시니어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큰 순간 중 하나, 바로 신발과 의료 장비 보안 검색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보안 검색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시니어에게 보안 검색은 여행 중 가장 힘든 단계입니다. 몸을 숙여 신발을 벗고 약을 꺼내며 금속 탐지기를 울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든 과정이 금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항 보안기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편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적 필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면용 호흡 보조기, 인슐린 액체 형태의 약의료용 영양식 같은 장비를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면 도구가 아니라 의료 장비로 분류됩니다. 많은 경우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릴 때 꺼낼 필요 없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가방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검색을 피하고 개인적인 건강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속 임플란트와 심박조율기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금속 판이나 나사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작성해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알림 카드가 있어 보안 검색 전에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박조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하는 대신 수동 촉수 검사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신발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안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규정도 변화하고 있으며 균형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점점 더 많은 공항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발을 벗는 과정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자신의 이동 제한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다른 검사 방법이 가능한지 요청하십시오. 보안 검색을 비교적 편안하게 통과했다면 다음 과제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2026년 기준약과 액체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 의약품과 액체입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니어에게 약은 탑승권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불안을 줍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간단한 범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액체와 알약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슐린 처방, 실업액체 영양시기를 보관하기 위한 냉각팩과 같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액체는 일반적인 100ml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보안 검색 시 이것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액체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추가 스캔이나 테스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신고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시니어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알약입니다. 특히 국제선이나 국내선을 오가는 여행에서 그렇습니다. 보안 당국은 보통 알약을 요일별 약통에 담아두는 것을 허용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아랍에미리트 또는 일부 유럽 국가처럼 규정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라벨이 없는 알약이 의심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약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이름과 복용 방법이 명확히 표시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량 역시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반입할 수 있는 치료기간의 개월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착 후 알약수를 하나하나 확인당하고 초과분을 압수당한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장거리 여행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지 국가의 공식 보건 또는 세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거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7번째 규칙에서는 온도에 민감한 치료제를 기내 수화물 제한에 걸리지 않게 운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7번째 규칙 일회용 보냉 파우치를 기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인슐린이나 온도에 민감한 약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한 가지 걱정이 따라옵니다. 혹시 너무 따뜻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현재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전용 의료용 소형 가방은 일반 기내 수화물과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안에 명확하게 의료 물품만 들어있다면 기내 수화물 허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령은 눈에 잘 띄고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의료용 보냉 파우치를 사용하고 겉면에 의료용 또는 인슐린이라고 간단히 표시한 라벨을 붙이십시오. 유럽 항공사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 여국제선 항공사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내에 탑승한 뒤에는 온도에 민감한 약을 절대로 좌석 위 수화물 보관함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객실 내부 공기는 따뜻해질 수 있고 수화물 칸은 그보다 더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든 파우치는 반드시 몸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비행 중이 아니라 탑승할 때입니다. 약이 분명하게 표시된 가방을 들고 탑승하면서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온도에 민감한 약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승무원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승무원들은 정중한 요청에 기꺼이 응해줍니다. 가방이 잘 식별되어 있으면 승무원도 보관을 수락하기 쉽고 착륙 전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됩니다. 약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비행 중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기서 8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개인 공간과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8번째 규칙 올바른 좌석은 사치가 아니라 접근성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가운데 좌석의 좁은 공간은 25세에게도 불편하지만 무릎이 약하거나 고관절 인공관절이 있거나 이동이 불편한 65세 이후에는 며칠간 통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항공사에서는 통로 쪽 좌석이나 칸막이 근처 좌석을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접근성과 관련된 필요로 인정합니다. 일어서기 어렵거나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팡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심한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좌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이 중요합니다.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동과 편안함을 이유로 현행 규정에 따라 접근성에 적합한 좌석이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은 요청이 처리되는 방식을 바꿉니다. 개인적인 편의가 아니라 접근성 문제로 인식되게 합니다. 만약 직원이 망설인다면 차분하게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접근성 관련 요청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주요 항공사는 장애 및 접근성 문제를 전담하는 교육받은 담당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이 역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비행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에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비행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해결되면 편안함은 비행기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9번째 규칙에서는 시니어가 환승 중 공항의 소음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9번째 규칙, 시끄럽고 답답한 공항에서 조용한 공간을 찾는 방법입니다. 붐비는 터미널은 비행기에 타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밝은 조명, 반복되는 안내 방송은 많은 시니어에게 감당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대형 공항에는 조용한 휴식실, 감각 완화 공간 또는 접근성 전용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공항마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더 부드러운 조명, 줄어든 소음, 그리고 몸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좌석입니다. 이런 공간은 원래 감각에 민감한 여행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차분한 환경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니어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눈에 띄는 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 데스크, 체크인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서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조용한 대기 공간이나 접근성 라운지가 어디에 있나요? 이미 이동 지원이나 보조 탑승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조 탑승 대상입니다. 조용하거나 접근 가능한 대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을 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탑승 대기 구역 대신 심박수가 가라앉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훨씬 편안한 공간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항이 이제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9번째 규칙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분증과 생체 인식 검사입니다. 10번째 규칙, 다음 비행편을 타기도 전에 여행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신분증 오류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갑 속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름이나 사진이 아니라 유효 기간과 신분증의 종류입니다. 특히 유럽을 오가는 여행이라면 이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이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필수이며 점점 더 많은 절차가 최신 기준에 맞는 생체 인식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너무 오래된 형태이거나 항공 여행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안 검색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니어에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65세 이상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여행 빈도가 줄어들면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때 갱신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거나 만료된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 맞는 신분증이나 유효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자가 놓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항과 항공사는 점점 더 얼굴 인식 기반의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 게이트 탑승, 구출입국 심사대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의 얼굴을 수년 전 촬영된 여권 사진과 비교합니다. 여권 사진이 오래되어 고체중 변화가 있었거나 수술을 했거나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면 인식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담원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니어 할인이 있나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금은 무엇인가요? 많은 시니어에게 진짜 가치는 소액의 할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요금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상태, 체력, 가족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앱, 더 많은 스캐너, 더 복잡한 약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나이는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시간과 도움적절한 좌석과 평온함을 확보하면서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65세 이후의 비행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공항에서의 어떤 규칙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약을 미리 준비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앱이 알려주는 시간보다 여유 있게 움직이십시오. 가능하다면 최근 사진이 포함된 보조 신분증을 하나 더 지참해 필요할 경우 직원이 수동으로 확인하고 통과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를 하세요. 지갑을 열어 신분증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몇 열 번째 규칙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지도 모릅니다. 서류가 모두 정리되었다면 이제 비로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번째 규칙이 등장합니다. 시니어 요금 숨겨진 수수료 그리고 그 할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11번째 규칙 시니어 요금과 숨겨진 비용에 대한 진실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가끔 보이는 시니어 옵션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많은 대형 항공사에서 시니어 혜택은 모든 부가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요금제 안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화 예약 수수료 여행사 이용 수수료 변경 수수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에어프랑스는 연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시니어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변경과 취소 조건이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카드 가입 이후에 해당 카드가 적용되는 요금제를 구매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감면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국제선의 경우 일부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한해 시니어 요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가격이 조금 다르거나 규정이 다소 유연해진다는 의미이지 모든 서비스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